오늘은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저녁 8시 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하루아침에 겨울이 됐습니다. 제가 어저께 서울 갔다 왔는데요. 아침에 나설 때 어, 옷이 좀 두껍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갔는데 어제 선릉 사무실에 갔다가 저녁에 이렇게 모임하면서 이렇게 밤에 다니는데 추웠습니다. 그 사람들 보니까 파카 입고 다니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 봄하고 가을이 실종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서 바로 겨울로. 뭐, 하루아침에 파카를 다 꺼내 입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지니까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요즘에는 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감기라든지 그 이게 걸리면은요,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건강 얘기를 항상 미팅 때 앞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건강한 체질인데, 어떨 때 잠깐 머리가 아프거나, 또 감기가 잠깐 걸리거나 이러면 굉장히 불편해요. 어, 컨디션이라고 그러죠, 컨디션. 컨디션이 항상 쾌적하게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보약을 먹는다 뭐 이런 것보다는 기초 생활, 기본적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음식 같은 거, 그런 거, 아주 기본적인 거, 이런 데서 이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서울 갔다 온 얘기는 요 다음에 PPT로 하고요. 10월 10일 날 트럼프발 그 중국 관세 100% 그것 때문에 하여튼 뭐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좀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는데 또 이제 중국의 이제 히토류를 제가 정확한 데이터 몰라도 중국이 한 80% 정도, 8, 90%를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히토류라는 것은 이제 흙인데 히토류가 중국에만 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이제 가공하는 기술까지 다 하면 그리고 이제 가공 환경 히토류를 가공하는 데 있어가지고 환경 오염이 심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걸 회피하는 입장이고요. 히토류가 나오더라도 어, 가공을 안 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중국에서 다 이렇게 해왔는데 그 히토류라는 것이 그 안에 여러 가지 광물질이 많은데 그걸 정제해서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던가요? 상당히 모든 전자부품, 자동차, 전기, 모타, 자석계통의 어떤 거를 만드는 건데요. 그거가 이제 수출을 안 하게 되면 상당히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이제 히토류에 대한 발언하면서 반대급부로 이제 관세 얘기가 나오고 미국에서는 지금 다시 히토류 방산 재가동을 하는 쪽으로 지금 또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 의존도 상당히 높은데요. 반도체 쪽이 상당히 문제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쟁이죠. 과거처럼 총칼 들고 뭐 폭탄 터뜨리고 하는 전쟁이 아니고 전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지난번 폭락사 때 거래소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그 뒤에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우크라이나에 코인 투자자가 있는데 350억 그게 날라갔대요. 그래서 자신의 승용차에서 이제 권총 자살한 그것도 있고 이게 또 2천 명 정도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 2천 명이나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이제 생산된 계좌가 뭐 170만 개 정도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170만 명 정도가 피해를 입었으면 2,000명 정도는 뭐 그런 수도 있겠죠, 그죠? 이 정도한 소스템이 모였는데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사람이 죽잖아요, 이런 문제 부분 때문에. 재밌는 그 몇 가지를 제가 뽑아봤는데, 그, 빵원, 가치가 빵원까지 내려간 코인도 있었어요. 그냥 아이오닉스라든지 이런 코인들은 이제 메이저 코인들은 아닙니다. 그, 뭐 코스모스, 아톰이라고 아톰, 앵크 코인. 그러니까 호가창이 있는 대로 다 내려가서 호가창이 다 비어버린 겁니다. 그 진공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중에서 아톰이라는 코인은 4.1불. 꽤 가격이 괜찮은 거예요. 4.1불이면. 뭐, 5천 원 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0.001달러까지 떨어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4,100분의 1토막이 난 겁니다. 4천, 0.001달러인데, 어쨌든 4,100분의 1로 죽어버린 거예요. 단시간 내에. 그러니까 다시 이제 24시간 안에 3.2불로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때 0.001달러 때 100만 원어치만 샀어도 그게 다시 지금 현재 보니까 3.2달러, 뭐 3.3달러 이렇게 올라왔는데 32억이 되는 32억. 100만 원이. 수치가 이제 재밌으니까 제가 한번 수치를 넣어봤습니다. 넣어봤는데 이게 이제 투자 시장이 이렇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 다음에 투기 시장이, 투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뭐 주식이나 증권이나 코인이나 뭐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투자지만 그 안에는 뭐 거의 뭐 투기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거운 거, 그 비중이 큰 거, 이런 쪽으로 가면 이제 투자가 되는 거고요. 비중이 이제 좀 가볍고 좀 신빙성이 없는 것들은 이제 투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거의 한 시간에 뭐 75달러, 하루에 195달러, 그 27조, 30조 가까이 날라갔고요. 지금 코로나 때 그 사태가 과연 그렇게 크냐? 그 관세 100% 녹인다는 거. 그 비교를 해보자고요. 코로나 때 12억 불, FTX 거래소 그 부도난 사건 있었죠? 19억 불. 그 난리 났죠. 루나 사태 때도 15억 불밖에 안, 그, 날라갔는데, 이번에 뭐 거기에 한 거의 10배까지로, 어, 피해를 입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가 이제 거래 정책이라든지 뭐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트럼프 발언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바이낸스 거래소의 어떤 그 내부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크게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하여튼간에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 증권 코인 시장이 흔들흔들하고 폭락장 들어갔다 올라갔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 잘 이용하면 되겠죠. 결국은 저는 사실 이런 투자를 하면서 이런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폭락이 딱 들어오는데 물론 기분 나쁘죠. 내 보는 데서 내 자산이 사라지니까. 저도 순식간에 20% 사라지는데 그 반면에 이제 위안도 위안이지만 하루짜리다. 하루면 회복이 된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하루 만에 한 80% 정도까지 회복이 되더라고요. 작년 12월 달에 우리 그 계엄 사건 때도 거의 뭐 반토막 났던 적이 있었고, 그래, 이걸 블랙스완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어, 이 블랙스완을 잘 이용하면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신경을 바짝 써야 됩니다. 그 제가 만나본 저희 그 메타그룹 투자자분들 얘기해보면요, 돈 벌고 싶어 하지만 신경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돈 버는 게 쉽지 않죠. 뭐, 일용직 근로자들 같으면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면 15만 원 받습니다. 뭐, 또 이제 좀 이렇게 고급 근로자들은 뭐 일당이 30만도 있고 50만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하루 종일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투자로 해서 돈을 벌려면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정신 노동을 해야 돼요. 근데 설명을 하다 보면, 아, 골치 아프니까 종목만 찍어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는, 어쨌든 크립토, 코인 시장이, 굉장히 이제, 이거는 뭐, 본격화 됐다는 겁니다. 원래 초에는 뭐, 디파이 쪽으로 작년 말부터 하다가, RWA 쪽으로 하다가 지금 CBDC가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이 크게 이제 뜨면서, 어, 좀 시장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커졌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을 보니까요. 그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블록체인에서 발행하잖아요. 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그래도 이제 블록체인 가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 지금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은 USDT하고 선점했죠. USDT가 테드사가 이제 최초 만들었습니다. 선점해서 이제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USDC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원래 보니까 1위가 1, 2위를 다투는 게 트론하고 이더리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이 완전 뭐 대장인데, 이 테더가 그게 이제 뭐 거의 막 그 1, 2위를 다퉜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USD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만 가지고 그래요. 실제로는 이제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이라든지 NFT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스마트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음, 그 빼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만 했을 때 트론이 800억 달러, 800억 달러, 이렇게. 그 다음에 이더리움 1,400억 달러. 그 다음에 솔라나예요, 솔라나. 솔라나는 그 이더리움하고 같은 기능이지만 이제 방식이 다르죠. 다른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USDC가 서클사에 USDC를 여기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 그냥 편하게 얘기해도 10배는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시도를 할 겁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CBDC가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유럽에 보면요,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이 별로 이렇게 쓰임이 없어요. 어떻게 맥을 못 쳐요. 결국은, 미국에서 생각하듯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그, 할 거다. 왜냐면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봤자 해외 거래가 안 되잖아요. 원화가 있을 때도 달러로 바꿔 나가야 될 판이니까 똑같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그게 이제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러지만 이건 크립토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우리는 이제 크립토 쪽으로 많이 신경 쓰는데 투자도 많이 하는데 이거는 크립토 코인으로 분류되기보다는 법정 화폐 쪽을 디지털했다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발행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두나무하고 그 업비트죠. 업비트가 세계에서 4대 거래소입니다. 4대 거래소. 바이낸스, 그다음에 이제 코인베이스, OKX인가요?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업비트도 상당히 세계적으로 큰 거래소입니다. 큰 거래소인데 이제 네이버하고 이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이버하고 손을 잡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이버 밑에 네이버 파이낸셜 그룹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자회사로 들어가는 거죠. 자회사하고 합병이 되는 건데
완전 이제 예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업비트는 네이버의 이제 자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이거는 이제 지금 아마 스테이블 코인이다, 또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정책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뭐, 춘추 전국시대고, 이렇게 보면은,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저또 싸우는 판이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크립토가, 그, 우리 이제 컴퓨터 같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금융시장을 장악한다는 건데요. 이걸 알고, 어, 앞으로 시대를 대해야 된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변동성이 크다.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폭락이 오거나 뭐 폭등하거나 어쨌든 갑니다. 하는데 그 대형 자산사들이라든지 투자사 또 큰 손들이 작전을 항상 피고 있다. 항상 작전 중이다라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폭락이 되더라도 메이저 코인들 이런 부분은 큰 문제 없고 우리 메타 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바람을 타진 않죠. 이제 그 사이드에서 이제 유틸리티 코인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고 어저께도 선명에 가니까 그 2시부터 5시 한 반까지 3시, 4시, 5시 5시쯤 넘어까지도 그 강한철 회장님이 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3시간 정도,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를 강의를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Q&A로 해서 질문하고, 질문이 끝이 없어요, 질문이. 그래서 이제 강의하는 목적은, 그, 대부분 직급자들이 많이 와서 강의를 듣던데요. 어,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거죠. 그냥 1대1로 대화 나누면서. 그러한 그 선택이 상당히 대단하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선명에 신청해서 한 번에 지금 그 강의실이 40명 이상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그 뒤에서 서서 들었어요. 서서 들었고 그래서 했습니다. 어저께 그 제가 선명에서 이제 강의가 끝나고 마침 그 김현수 제사장님이 사회를 봤어요. 그래서 저를 갖다 불러서 가지고 그때 나가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어제 오신 분들 앞에서 제 책을 어, 대충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회장님한테 책 그 증정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요. 네, 여기가 지금 그 보이는 데가 그 선릉의 그 이제 메인 홀이죠. 이 뒤쪽으로는 전부 다 이제 그 룸이 있습니다. 각그 시사하는데 룸이 있고 중앙 홀인데 여기서 하셨어요. 원래도 회의실이 저 뒤에 있는데 어제 여기서 했습니다. 제 소개가 짧아 한 7분, 6, 7분 되는데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보고 제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제 소리 한번 그 뭐 내용은 못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태어날 때부터 수억 버시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박사옥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메타페르 테스트 화요일 날 저녁 6시에 이제 주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2부라 그러니까 가셔요. 저 짧다겠습니다. 2부가 아니고 저는 이제 막간입니다, 막간. 전 대구에서 오늘 이 책을 회장님한테 전해드리려고 올라왔어요.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없고.
9월 17일에 올라갔는데 그냥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전해드릴 수도 있었는데 제가 꼭 전해드리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오늘 시간 가졌고요. 중간에 그 기간이 있었어요. 비어있던 동안에 오히려 또 잘 된 게 이 책은 정식 출판된 책입니다. 그래서 교보문고, 영국문고, SES가 다 정식으로 다 있는 책이고요. 자가 출판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 도서관에 그동안에 다 깔렸어요. 다 깔리고 울산 도서관에서는 이제 제가 5회 특강을 제가 11월 달부터 요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태어나게 된 동기는 제가 메타페스트 때 뭔가 문제가 2년 됐습니다. 2년 됐고 강사를 한 지가 1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강의를 휴일이고 뭐 명절이고 강의를 계속 했고요. 제가 왜 회장님한테 간섭하려고 하냐면 이 책은 제가 1년 동안 강의한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장자 철학하고 웹 3.0 시대 아시죠? 웹 3.0. 웹 3.0은 메타페스트 같은 기업들이 주를 이용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웹 3.0 시대하고 장자하고 연결한 이유는 웹 2.0 시대까지는 기술이 사람을 따라오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AI하고 이런 것 때문에 기술이 사람을 추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기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되게 힘듭니다. 철학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제 강의할 때 장자를 많이 얘기하고 또 이제 웹 3.0. 웹 3.0을 만든 것은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우리 메타 그룹은요,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웹 3.0 시대의 이상적인 플랫폼이에요. 지금 그 세계의 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기업들은요,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탈물질, 탈중앙이라고 하는데, 물질을 벗어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수중에서 이익을 가져가는 그러한 시스템에서 탈중앙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윤이 재분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벌써 스탠스가 취업을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제가 책도사 같은데 제가 팔려온 건 아니고요. 블록체인과 웹 3.0 장자 철학을 이해하다 제목인데요. 고대 철학자 장자가 꿈꾸던 무의의 사상 블록체인 기술로 실현하다 이게 제목입니다. 제목이고 여기 317페이지에 보면 베트남의 인피니티 소리가 있고 그 뒤에 바로 메타페스트 소리가 5페이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객관성을 띄기 위해서 이 책은 객관적으로 썼습니다. 저희 회사를 중심으로 쓴 게 아니고요. 앞에는 저희 회사가 처해 있는 그 시대 그리고 기술 이렇게 나오고 뒤에는 이제 세계 유수의 P2E 내려가고 P2E 이거에 소개하는 과정에서 또 읽고 들어갔습니다. 다소 책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한참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사실은 시간이 많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요. 회장님이 바쁘신데 계속 기다리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구현 경마 게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게임 구조와 참여 방식, 그 다음에 NFT 기반 변동화 수익 시스템, 그 다음에 마주 시스템과 간접 수익 모델, 그 다음에 메타이크 그룹의 지분 구조 및 보상 시스템, 그 다음에 디지털 노동과 자산의 새로운 실현입니다. 이제 새로운 실현이라는 게 디지털 노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게임하는 것도 노동이에요. 그 다음에 기술과 상상력의 통합, 메타버스의 구조적인 진화,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100% 제가 메타
그룹에 강의를 하면서 저도 이제 공부를 했고 또 여기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선생이기 때문에 제 회장님한테 꼭 이 감사함을 전하고 직접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요.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강한철 회장님, 메타의 그룹의 문화상처를 기원합니다. 2020년은 57사자 박수. 다른 정사인데요. 이게 투자다, 투자. 프랜차이즈 하나 하는데 1억 5천에서 2억 줍니다. 커피숍 조그만 하는데 그런데 거의 다 망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쳤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1억 5천 들여가지고 비싸되면 2년 동안 계약해놓고 2년 동안 감옥이 있는 거예요. 가격이 계약이 끝나니까 적자가 계속 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 메타이프 그룹에 1억 5천 투자하면 가만히 쓰고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수업. 여기 왔어요. 여기 와서 다른 방 하는데 제 일을 바꿨어요. 수업은 요즘 가치가 없으니까 수소를 해라. 그래서 수소를 내면 쓰고 있습니다. 메타이프로 와서 책도 냈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 관계 없는데 다음 시간에 항상 건설을 기원합니다. 태어나 이제 어저께 이 책을 주제로 갔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렸어요. 책 뒤에 보면 14가지의 그 디지털 르네상스 선언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이게 뭐냐면 이 책의 이제 내용인데 기존의 그 장자 철학으로 이제 그 웹3.0 연결하는 그런 그 연결성을 가지고 쓴 그 항목이에요. 이걸 갖다 그냥 풀어서 한번 오늘 얘기하고 이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1번이 외부의 권위에서 인간 스스로의 주체로. 기존에는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었죠. 인간 개인적인 어떤 권위보다는 그 집단 권위, 뭐 종교 권력이라든지 정치 권력이라든지 금융 권력이라든지 센 사람들, 센 권력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웹 3.0 시대에서는 그러는 것이 이제 개인 존재의 그 존재파 개인파로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장자는 지니는 명령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인간은 외부의 법과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도를 따른다 하는 건데 실제로 장자의 삶이 그랬어요. 왕이 찾아와가지고 정치를 재상을 맡아라 그래도 안 갔고 피해 다녔어요. 그리고 자연인으로 살았는데 어떤 그 집단적인 권위에 그 눌려 살아오다가 웹 3.0의 블록체인이 이런 기술 중에 DID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계약, 자율적 신원이요. DID라는 것은 Decentralized Identity라고 해서 탈중앙 신원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원은요, 내 신용이라든지 내 신원은 내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내 존재는 내가 맞는데, 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뭐 주민등록증은 이제 정부에서 보장을 하고요. 운전면허증은 경찰청에서 하겠죠. 그런데 그래서 위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있는데 DID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그 본인의 신용과 신원을 갖다 보장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려면 따로 이제 한 분야 나와야 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전자지갑에 본인의 모든 금융 행적,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 생활 활동하는 어떤 기록, 그런 것들이 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DID를 발동시키면 내가 그대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술이 있고, 그 안에 보면 이제 제로지식 증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장자가 추구했던 그 존재감, 개인의 존재, 개인도 개인이지만 하나하나의 그 존재, 세상에 자연에 존재하는 하나하나의 존재가 그 소중함을 갖다가 스스로 그 타 집단이나 바깥으로부터 그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 장자의 생각인데, 그것이 블록체인 기술, DID와 스마트 기업으로 구현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뢰는 앞으로 중앙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인간 스스로 자기한테는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앞으로 시대는 이제 집단에서 개인으로 지금 이런 추세는 많죠. MBTI가 많이 지금 유행하죠. MBTI는 16가지 성향을 나타냅니다. 이 MBTI는 오래됐어요. 몇십 년 전에 나왔던 그 심리학 도구입니다.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어떤 성향이 있는가를 뽑아내는 뭐 백문항 두 가지가 있어요. 문항이 80몇 문항이 하여튼 두 가지 유형인데 뭐 이게 하나는 리서치가 포함된 문항이고, 이걸 라이센스를 외부에서 주고 사와서 이제 그때 기업에서도 제가 한 30여 년 전에 그 기업에서 교육을 할 때 이것을 많이 했어요. 기업인들은. 근데 그게 최근에 뜬금없이 MBTI를 전문 애들이 많이 얘기하고 다녀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자기 자신의 고유함을 그 우리 젊은 세대 MZ 세대들이 그걸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이건 MBTI를 측정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스스로 다 측정해서 나는 뭐 I야, 나는 뭐야,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는 내성적이야, 나는 외성적이야, 나는 성격이 이렇게 뚝뚝해, 이런 것 갖다 나타내므로써 자기 존재의 어떤 그 특성을 나타내므로써 상대방이 이제 알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집단에서 이제 벗어나서 개인이 다 책임지는, 그렇지만은 그 개인주의라는 것이요, 어, 개인 이기주의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개인주의를 갖다 이기주의로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MZ들 보면요, 그 우리 기성세대들은 혈연으로 모이고 학연으로 모이고 지연으로 모였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요, 혈연 지연 학연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뭐 애견 카페 간다든지 자전거 동호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인의 어떤 그것이 주권이 좀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혈연지연 학연 같은 경우는 개인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집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고, 고정된 본질에서 존재의 다양성이다. 좀 전에 제가 MBTI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제 재물론에서 장자는 만물을 서로 보다며 그 경계는 없다. 그래서 정체성은 단단한 껍질에 끊임없이 바뀌는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NFT라든지 뭐 AI 자아는 이 유동성을 이제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의 이름이 아니고 무수한 형상의 연합체가 된다. 이제 어떤 존재로서 자유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묶이지 않는 거죠. 어떤 그 외부의 어떤 그 이름, 어떤 집단 이런 걸 묶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면서 살아오면서 어떤 조직에 묶이고 내 직책에 묶이고 뭐 여러 가지 바깥의 어떤 그 눈에 의해서 내가 그게 통제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다. 권력 집중에서 권력 분산이다. 이것은 뭐 탈중앙이라는 말 한마디로 되죠. 그래서 이제 인간세에 보면 성인은 다스리지 않는다.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 그냥 놔둔다는 거죠. 진정한 것은 통제가 아니고 사회를 지탱한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 권력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 개개인에게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통치자 한 명에게, 뭐, 회사는 사장이고, 뭐, 국가는 국가의 그 지도자고, 이렇지만, 이런 것이 개인한테 다 분산돼 버려요. 그게 다오예요. 다오 거버넌스.
무의 정치의 철학을 무의 정치라고 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치. 그 다음에 소유가 집중되는데 공유하게 있는데 이것은 또 이제 탈중앙하고 관계되는 얘기인데요. 소유가 분산되고 소유가 흐름으로 해서 이제 부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큰 새는 지금 인간 세상에서는 우리 그 사회에서는 크다 그러면 이제 힘이 있고 다 차지하잖아요. 근데 붕새 있죠, 붕새. 붕새는 크지만 하늘을 차지하지 않는다. 단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바람에 의해서 유행하죠. 그래서 이제 순환한다.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가 흘러야지 부가 살아난다. 그래서 집중된 부를 이제 개개인이 다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로의 수단이 이제 좀 근로라는 것도 앞으로 많이 이제 바뀌죠. 근로가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뭐 5년, 10년 이렇게 정하지 못하지만 이미 지금 이제 육체 노동은 AI가 하고 로봇이 하고 정신 노동은 AI가 하고 이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생산성은 인간이 일을 할 때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러면 크게 일을 하지 않아도 조금만 기여를 하고 관여를 해도 기존의 어떠한 그 우리가 그 삶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재편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분배죠. 분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으로 이런 분배도 공정하게 된다. 그러면 예전보다 훨씬 일을 덜 하면서도 예전만큼 아니면 예전보다 더 많은 그 수익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시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과 중심에서 기여 중심이다. 뭐 성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오라든지 이런 데 보면 기여하잖아요. 의사를 결정할 때 기여하고 이러면 그 기여하는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일을 해서 성과에 대한 보상이었는데 이제는 기여하는 데 따른 보상을 받는다. 조금 기여하면 조금 받고요. 기여를 안 하면 또 그만큼 또 보상 안 받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다 이제 그 웹3년 시대의 어떤 그 사회적인 시스템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 경쟁에서 공존이다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경쟁 사회였죠. 경쟁 사회. 좀 치열했죠. 번호를 매기잖아요. 1번부터. 저희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70명인데 1학년부터 1등부터 70등까지 딱 등수 나옵니다. 지금은 등수가 안 나옵니다. 학교 가면. 이거는 사실상 지금 생각해보면 인격 살인이죠. 뭐 70명, 70등 하는 거는 꼴찌라 그래서 꼴찌. 조롱의 대상이 되고 아주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꼴찌했던 애들이요. 엉뚱해서 걔들이 공부를 못하고 모자란 게 아니고요. 그 해당 공부가 싫었던 거예요. 훨씬 잘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어떤 그 권력에 의해서 줄지어지고 이런 거죠. 이제 군대에 가면 남자들은 선착순 말이잖아요. 또 체력이 약해서 못 뛰면 또 도태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대소상승 단장상형 음성상화 전후상수 공구상생 달회상린 이게 자세히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외상의 난이상성 이게 이제 원문입니다. 방위류치 무리군분 성인 화지 12 유호 천균 이 내용이 뭐냐면 크고 작음이 서로를 이루고 그러니까 크다 작다의 구분은요 작으면 나쁘다가 아니고요 큰 게 있음으로써 작은 게 있고 작은 게 있음으로써 큰 게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꼴찌가 있기 때문에 1등이 있는 거예요. 도적이 있고 강도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있는 거예요. 재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판사가 있는 거고 그것을 갖다가 조사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있는 겁니다. 검사, 판사, 경찰이 아무리 잘났지만 그 반대에 있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크고 작음이 서로를 이룬다는 거예요.
작은 게 없으면 큰 게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죠? 도둑이 없으면 경찰이 존재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 짧음과 길음은 서로를 드러내며 짧고 긴 것도 서로를 갖다가 짧기 때문에 긴 게 드러나고 비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과 소리는 서로 화합하고 앞과 뒤는 서로를 따른다. 그렇잖아요. 앞에 가면 뒤가 따라가잖아요. 차가 가면 앞발도 가면 뒷발도 따라가죠. 어,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구분 지어지는 거. 장자가 제일 제가 볼 땐 제 표현하면 싫어하거나 가장 아니다고 생각했던 게 구분 지우는 거예요. 구분이. 어떤 구분을 지우는 겁니다. 잘났다, 못났다. 그래서 그게 보면은 이제 뭐 시비, 선악, 그 다음에 이제 미추. 그러니까 시비 옳고 그름, 그 옳고 그름 시비 같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선악, 선각, 악이 있어야 선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추, 아름다움과 추함, 기준이 있는 거죠. 그 서로를 보완해 주는 거죠. 두려움과 연기는 서로 생긴다. 두려움과 연기는 서로 생긴다. 슬픔과 후회는 이웃이다. 안과 밖은 서로 기댄다. 안과 밖은 서로 기댈 수밖에 없죠. 바깥에서 반대면은 붙어있는 면이 안이 되니까. 이거 굉장히 진리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완성한다. 같은 불이 초록은 동색이다. 불이 모여 사물은 무리지어 나뉘지만 성인은 옳고 그름을 조화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평등한 균형에 쉰다. 이게 이 내용이 웹 3.0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이 이 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져와 봤고요. 중앙통제에서 자율적이 된다. 중앙통제 없어집니다. 장자는 세상을 다스리지 말고 세상이 스스로 다스려지게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요. 이더리움에 물론 이제 이더리움은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만들었고 이더리움 재단이 있고 또 기술진이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의사결정은 다오를 통해서 합니다. 다오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행사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변경하거나 뭐 하드포크 지난번에 이더리움이 해킹 당했을 때 하드포크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다오를 했고요. 이더리움은 최초 탄생할 당시에부터 다오로 시작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19살짜리 부테린이 어떤 그런 철학이 있었는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제가 가장 궁금하고 한번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저는 심지어 장자의 환생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대단한 철학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스리지 않는 왕들을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주나라의 문왕, 장자 이전 노자 사상의 가장 큰 장자 이전 시대에 있는데 무의야, 즉 다스리지 않음으로써 다스린다. 그리고 세경과 사기에 따르면 문왕은 법보다 덕으로 사람을 교화하려 했고 법보다 덕으로 정치 명령보다 백성의 자유가 조화를 주셨다. 예전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죠. 왕이지만 공자는 문왕의 덕이 하늘에 닿았다고 평가할 정도로 장자의 성인은 다스리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 문왕의 통치상에서 비롯된 도덕적 질서에 자연과 경영과 맞닿아있다. 이런 왕이 있었어요. 지금 대통령들하고 한 비교보면 하겠죠. 기원전 1179년 한 문제, 형벌을 줄이고 세금을 낮추는 유화 정책으로 백성이 살죠. 형벌을 많이 안 줬대요. 그래서 이 왕 때는 형벌도 없고 감옥도 비었답니다. 무의 정치. 여기서 무의 정치는 정치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치. 그냥 이렇게 자율적으로 편안하게 어떤 거죠. 스스로 그 왕이 한 말은 난 다스린 게 없다. 장자가 말한 성인은 세상을 다시 안다는 이상의 어떤 황제였다고 볼 수 있다. 는 겁니다. 한 나라의 태종, 도가정치 실학을 실현으로 받아들여 무의,
백성의 스스로 다스리게 하라는 원칙이 있었답니다. 정관 정의에 보면 백성을 억지로 움직이지 말고 스스로 생업을 이루게 하는 조언이 잘못됐다. 원래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그 기본 그 이념은 자유시장 경제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 국민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냥 편안하게 놔두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정부에서 개입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장자처럼 권력에 집중을 경계하고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했다. 정관의 정관의 이제 그 정치가 그렇게 이제 그 모범으로 불릴 만큼 안정된 시대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왕이 있었고, 서양에는 이제 스파르타의 리크루고스, 와, 이제 로마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왕, 리크루고스는 법을 만든 데 사라진 입법자랍니다.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시스템을 만든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다 이렇게 좀 흔들어오면서 제도를 세우되 그 제도에 스스로 권력을 갖지 않음으로써 질서가 자율적으로 유지되겠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그 법을 세우고 그 법을 가지고 휘두르잖아요. 군림하고. 참, 훌륭한 거죠. 장자의 무의사상 같은 맥락에서 인간의 통제 대신 제도의 자율적 작동을 중시했다. 그는 로마의 황제였지만 스스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기며 네, 낮게 갔죠. 이분은 거의 장자네요. 보니까 뭐 자연의 질서에 맞는 통치를 추구했다. 제가 이제 이 통치는 이제 제가 이게 왜 넣냐면은 사람들 정말 훌륭하죠. 그런데 어, 이런 왕일 때만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왕이 통치하면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자의 그 우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무위 정치는 권력의 부재가 아니고요. 권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권력이 개입 하지 않아도 되는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역사적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군주는 주문왕처럼 덕으로 백성을 끌거나 한 문제처럼 법과 형벌을 최소화하거나 태종처럼 의견의 다양성을 보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로 확장하면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웹 3.0 시대의 다오가 사람이 이룰 수는 없으면 도저히 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코드나 프로그램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예 정치를 기술로 구현한 형태다. 다오는. 제가 연관지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규칙은 코드, 프로그램으로 존재하고요. 참여자 스스로의 합의에 따라 질서가 유지된다. 장자의 역사 속에서는 한 문제에게서 기술 속에서는 블록체인 거버넌스에서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10번 보면 이제 요거 이제 14번까지 있으니까요. 보고 호섭지몽 이제 표준 정체성이 없다. 표준 정체성이 없다. 과거에 우리는 어떤 배워야만 되는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공부 잘해야 된다. 인사 잘해야 된다. 뭐, 뭐 올바라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표준된 어떤 게 있었어요. 잣대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유동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 존재감을 살려서 호떡집에 보면 정작 꿈을 꾸다가 깼는데 내가 장단지 호랑나비인지 모르겠다. 뭐 그렇게 그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존재는 고정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서열 질서, 평면 질서 연계.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9장, 4장 뭐 이런 식으로 쭉 돼요. 앞으로는 이런 그 직급이 사라집니다. 지금 미국의 웨이그먼스 푸드마켓이라든지 제포스라는 그 신발 판매하는 회사 있어요.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그 텐센트라는 그 게임 회사가 있어요. 이런 데 가면 그 서열이 없습니다. 그 수평 구조예요. 수평 구조인데 제포스라는 회사는 그 아마존에 팔렸어요. 굉장히 큰 돈에 팔렸어요. 근데 실제로 매출이 더 큽니다. 그리고 리그먼스 푸드마켓 같은 경우도 월마트라든지 그 코스트코보다도 단위 면적당 매출이
120, 130%더 커요. 직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냥 전부 다 수평 다 그냥 똑같은 그 평등한 사람이에요. 미스터 김,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제포스 같은 경우는 가보면 사장도 직원들 사무실 책상에 한 군데 똑같은 책상에 앉아 섞여 있으니 모릅니다. 근데 제포스 사장 몇 년 전에 죽었어요. 그 집에서 불이 나서 죽었는데, 굉장히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텐센트 같은 경우도 그 지금은 우리 몇 년 전에 보니까 사장을 미스터 김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하는데 훨씬 자율적인,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류가 이제는 그 집단 지성으로 수준이 많이 높아졌더니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겁니다. 이런 그 시대가 왔다. 그리고 이제 물질 추구에서 경험 추구로 이제 어떤 그 소유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고 물질 시대 끝난 겁니다. 그다음에 소모 중심의 창조, 이거 탈물질이죠. 당장은 돌을 수술하고 써도 된다. 자, 이 책을 제가 이제 쓰고 바깥에 이런 내용을 넣는 것은 시대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크게 봐서, 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또 웹 3.0도 알고, 블록체인 알고, 또 이런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알면서 유연하게, 접근할 때, 어쨌든 그 웹 3.0 초입에 서서 남들보다 유리한 권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요, 나가보면 블록체인 뭔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도 모릅니다. 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좀, 투기 쪽에 보면 이걸 이용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이 좀 알고요. 또 그게 안 좋은 이미지 줘가지고 또 그걸 갖다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이럴 때 빨리 진입해서 혼전해서 여기서 빨리 자리 잡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투자는 시간도 필요하고 기다림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공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쨌든 간에 어, 올해도 10월 달인데 11, 12 아마 올 한 해가 굉장히 큰 변곡점이 없고요. 그 다음에 크립토 시장도 아마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올 겁니다. 그런 부분 잘 결정하실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또 멘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